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동호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찍었던 방구석 유튜브 세팅하기의 2022년 리뉴얼 버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비싼 장비를 산다고 유튜브 촬영에 그렇게 효율적이고 좋은가? 그렇지 않은 장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2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훌륭한 영상까지 얻을 수 있는 세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캐논의 EOS R10 이라는 카메라를 추천드리는데요. 캐논이 이런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기 힘들 정도로 100만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카메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4K 영상 녹화되고요, 오토포커스 좋고요, 그리고 스위블 액정이 있고요, 그리고 색감까지 좋기 때문에 매우 추천드리는 카메라입니다. 네, 렌즈의 경우에는 24mm 정도의 화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RF 마운트잖아요. RF 24mm f1.8짜리 렌즈가 나오긴 했지만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있었던 EFS 24mm f2.8짜리 렌즈랑 EF EOS R 마운트 어댑터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카메라 세팅입니다. 카메라 세팅은 영상은 M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해상도는 4K 29.97 프레임으로 맞췄습니다. 픽처 스타일은 뉴트럴 픽처 스타일을 선택하고 상세에 들어가서 콘트라스트를 제일 낮춰서 세팅해 주었습니다. 색온도는 5000켈빈으로 맞췄고 셔터 스피드 60분의 1, 조리개는 f2.8, ISO는 400으로 우선 세팅해 주었습니다. 네,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EOS R10의 4K 녹화는 비싼 SD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V30짜리 샌디스크 SD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모니터인데요. 이제 누군가 도와주는 촬영자가 있든 아니면 혼자서 촬영을 하든 모니터는 촬영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EOS R10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블 액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액정을 뒤집어 가지고 제 모습을 보면서 녹화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카메라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지금 카메라가 저랑 1.5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거리에서 조그만한 LCD를 보면서 촬영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카메라 커넥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생각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세팅 같은 거, 포커스 위치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되더라고요. 꼭 유튜브 촬영이 아니더라도 캐논 미러리스 유저분들은 꼭 캐논 카메라 커넥트 어플 깔아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카메라 세팅을 해볼 텐데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유튜브 셋업하기에서도 활용했던 맨프로트의 삼각대입니다. 이 삼각대가 작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EOS R10과 24mm 렌즈의 조합 자체도 워낙 가볍고 작기 때문에 충분히 삼각대가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삼각대의 높이는 앉은 키에 맞춰 적당히 높여주면 좋은데요. 완전히 아이 레벨을 맞추는 것보다 아이 레벨보다 살짝 낮은 정도로 렌즈를 위치시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인포 버튼을 누르다 보면 카메라에서 전자수평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이 전자수평계가 초록색이 되도록 수평을 잡아주시면 편편한 바닥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수평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수평까지 맞췄으니까 원하는 배경에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앵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조명은 두 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메인 조명으로 고독스의 SL60W랑 CS65D라는 이 젠볼 액세서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명 스탠드의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가 좋은 발렌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프로 303A 모델을 활용했고요. 조명은 키를 조금 높이고 정면보다 방향을 살짝 틀어서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카메라보다 굉장히 저한테 가깝게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조명은 이제 백라이트를 활용해 줄 건데요. 이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구입한 27,000원 정도 하는 울런지의 포켓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네, 스탠드는 마찬가지로 유쾌한 생각에서 구입을 했고 밸런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프로 2180S라는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 꽤나 묵직하고 가격도 꽤나 비싸고 유튜브를 촬영할 때 편하게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습히곳이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들 각도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데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와 울란제 포켓 라이트를 활용해서 화각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물의 뒤통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붐 스탠드로 백라이트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제나이저의 MKE400이라는 샷건 마이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생긴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음질도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마이크인데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러리스에 연결을 한 후 사용을 하신다고 치면은 게인은 플러스 방향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로우컷 필터를 켜주시고 전원 버튼을 키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용법도 간단하죠. MKE400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하시면 마이크 케이블이 2개가 들어있는데 양쪽 다 3줄짜리, 그러니까 양쪽 다 TRS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SMI의 MS20A라는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끝에 나사 부분이 있는데 이게 8분의 5인치 나사예요. 이 MKE400이라는 마이크에 나사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또 4분의 1인치짜리 나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5인치 나사랑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어댑터 나사가 필요한데, 이 어댑터 나사를 구입하신 다음에 마이크 스탠드와 어댑터 나사 그리고 MKE400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를 조절해서 화면에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이랑 가까운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이 카메라까지 들어가려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억스 연장선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둘러서 카메라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녹음을 수동 모드로 전환하신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dB까지 내 목소리가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목소리가 잘 안 들어오면은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12dB 정도에 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옷매무새도 좀 가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위치라든가 조명 위치 같은 것들 최종적으로 체크하시고, 뒤쪽에 뭐 미술 같은 거, 조명 같은 거 켤 거 있으시면은 켜신 다음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고퀄리티 유튜브 장비와 세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랑 렌즈, 조명, 마이크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략 22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장비들로 이루어진 세팅인데다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상미랑 음성을 확보해주는 장비 구성이어서 유튜브 세팅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